폐업을 하루 앞둔 사진관, 그날 마지막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소녀, 그리고 그 아이가 남긴 단 한마디, 아저씨 이 사진 엄마가 마지막으로 볼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돈은 괜찮다. 그런데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꼬깃 탄 동전 몇 개를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드릴게요. 나는 그 손을 차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계시니? 그날 나는 아이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진은 남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펑펑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계속 들어주세요. 사진관을 처음 시작한 게 제 나이 26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골목이 얼마나 활기찼는지 모릅니다. 아침마다 두부장수 외치는 소리에 잠이 깨고 골목 어기 분식집에서 풍겨오는 튀김 냄새가 하루 종일 코끝을 맴돌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그 골목 한가운데 유리문에 종수사진관이라고 손수 붓글씨로 써붙이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중고 카메라 한 대와 현상기 하나, 그리고 사진에 대한 열정 하나만 믿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졸업사진, 증명사진, 돌사진, 결혼사진 동네 사람들의 중요한 순간마다 제 카메라 셔터 소리가 함께했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 입학하면서 찍은 사진이 어느새 초등학교 졸업사진이 되고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결혼사진을 찍으러 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순간을 필름에 담으며 이 사진관이 이 골목과 함께 영원히 살아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 손마다 번쩍이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그 작은 기계 하나로 사진을 찍고 보정하고 나누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굳이 사진관을 찾아올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하루에 손님이 한 명, 그러다 이틀에 한 명, 그러다 일주일 내내 문 앞에 아무도 오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임대료는 그대로인데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저는 매달 말일이 되면 몸이 굳어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내 명순이가 살아있었다면 이럴 때 뭐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명순이는 항상 제 곁에서 손님 응대를 하고 사진 앨범을 정리하고 제가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내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말기가 되어서야 발견했고 진단을 받은 지 6달 만에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진관은 그냥 제가 숨을 쉬기 위해 나와 앉아 있는 공간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들 녀석한테 연락이 오는 건 명절이나 제 생일 즈음이 전부였습니다. 서울에서 바쁘게 산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가끔은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먼저 전화를 걸면 뭔가 귀찮게 구는 것 같아서 그냥 받은 문자에 답장만 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게 서럽기도 하고 또 이게 다 내 팔자려니 싶기도 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드디어 결심을 했습니다.
폐업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유리문 안쪽에 흰 종이를 붙이고 매직으로 또박또박 썼습니다. 사정상 이달 말로 폐업합니다. 그동안 이용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글씨를 다 쓰고 나서 한참을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이 그 흰 종이 한 장에 구겨져 들어가는 것 같아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폐업 공지를 붙여놓고도 습관처럼, 아니, 이 공간과의 작별 인사를 미루고 싶어서인지 아침 일찍 일어나 셔터를 올리고 불을 켰습니다. 손님이 올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카운터 뒤 낡은 의자에 앉아 오래된 사진 잡지를 펼쳐 들었습니다.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손에 뭔가 들고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10월의 어느 평일 오전이었고 골목에는 낙엽이 바람에 쓸려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잡지를 무릎에 올려놓은 채 멍하니 유리문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리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듣는 소리라 저도 모르게 몸이 굳었습니다. 들어온 건 작은 아이였습니다. 키가 제 허리춤에도 못 미치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낡은 초록색 점퍼를 입고 한쪽 어깨에 작은 책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파하고 오는 길인지 머리카락이 조금 헝클어져 있었고 볼이 찬 바람에 발그레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두리번거리지도 않고 곧장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진지하던지 저는 괜히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잠깐 입술을 꼭 다물었다가 조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그 자리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아이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사진관 아저씨, 저 엄마 사진 찍어주실 수 있어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세게 쳤는지 저는 지금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혼자 낯선 사진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쭈뼛거리지도 않고 울먹이지도 않고 그냥 담담하게 그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그 담담함 속에 뭔가 무거운 것이 들어있다는 걸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카메라 렌즈로 들여다봐온 저는 단번에 느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엄마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파서 밖에 못 나온다고, 그래서 자기가 대신 왔다고 했습니다. 사진관 문에 붙은 폐업 공지를 보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학교 끝나자마자 뛰어왔다고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폐업 공지를 보고 뛰어왔다는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책가방을 두 손으로 꼭 쥐면서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아픈 지 꽤 됐다고, 병원에서 오래 치료를 받고 있는데 요즘은 집에서만 지낸다고 했습니다. 아빠도 몸이 좋지 않아서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조심스럽게 지갑을 꺼냈습니다. 작고 낡은 캐릭터 지갑이었는데 그 안에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동전들을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세어보니 4,300원이었습니다. 아이는 이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이걸로 엄마 사진을 찍을 수 있냐고
작은 사진 하나만 찍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바라보다가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울지 않으려고 얼마나 꾹 참고 있는지가 그 작은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참 뭔가가 뒤엉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미 폐업을 결정한 몸이었고 장비도 절반은 정리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출장 촬영을 다닌 게 언제인지도 가물가물했습니다. 무릎도 예전 같지 않아서 오래 걷는 것도 쉽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그냥 정중하게 거절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어렵다고 미안하다고 그 말 한마디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거절당할 것을 이미 각오한 듯한 그 눈빛이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그건 오래전 제 아내 명순이의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밤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짓던 그 표정과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버티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카운터 위에 놓인 돈을 아이 쪽으로 밀어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다고 대신 엄마가 계신 곳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직접 가서 찍어드리겠다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 내일 오전에 가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꾹 다물고 있던 입술이 조금 떨렸습니다. 끝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모른 척 카운터 아래에서 휴지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얼른 눈물을 닦고는 고맙다는 말을 꾸벅 인사와 함께 남기고 사진관을 나갔습니다. 유리문이 다시 삐걱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골목에서 아이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각 하나가 가슴 어딘가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냥 오늘 저녁은 밥을 제대로 한번 해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된장찌개라도 끓여야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소한 것이었지만 저에게는 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고 안쪽 깊숙이 넣어뒀던 출장 촬영 가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어 카메라를 꺼내고 렌즈를 닫고 배터리를 충전기에 꽂았습니다. 오래된 조명 반사판도 꺼내서 접힌 부분을 펴봤습니다. 낡긴 했지만 아직 쓸만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내일 이 장비들을 들고 어떤 집에 가게 될지를 생각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어떤 사람일까? 얼마나 아픈 걸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한 이유가 뭘까? 그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조용히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제가 오랜만에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내일 아침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눈이 떠져도 이불 속에서 한참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다가 억지로 몸을 일으키는 게 일상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어제 충전해둔 카메라 배터리가 생각났고 저는 자연스럽게 몸을 일으켜 세수를 하고 밥을 챙겨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아침 식사였습니다. 아이가 적어준 주소는 사진관에서 걸어서 10분도 채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같은 골목 안쪽 낡은 다세대 주택이 모여 있는 구역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가방을 어깨에 메고 반사판을 접어 옆구리에 끼고 그 골목을 걸었습니다. 10월의 아침 공기가 차고 맑았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굴러다니는 골목을 걷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고요함이었습니다. 주소를 찾아가니 오래된 2층 주택의 1층이었습니다. 페인트가 곳곳에서 벗겨진 철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어제 그 아이가 나왔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집안은 작고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나름대로 집을 돌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게 잠깐 기다려달라고 하고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좁은 거실에 서서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작은 밥상 위에 아이 것으로 보이는 교과서와 공책이 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아이가 그린 것으로 보이는 그림 몇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늘 세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려졌지만 셋 다 웃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이가 나와서 들어오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고 낡은 이불 위에 한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지만 얼굴이 몹시 수척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많이 빠져 있었고 피부는 창백했습니다. 그러나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따뜻하고 또렷했습니다. 여자는 작은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탁을 드려서 죄송하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이런 날을 위해 사진사가 있는 거 아니겠냐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오랜만에 제가 사진사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감각이 너무 오래간만이라서 마음속으로 조금 놀랐습니다. 저는 창문 쪽으로 반사판을 세우고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았습니다. 아이에게 엄마 베개를 좀 높여드리고 이불을 가지런히 정리해드리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말없이 능숙하게 엄마 곁에서 그 일을 해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혼자 감당해 왔는지가 그 능숙함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뷰파인더를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엄마 곁에 살며시 앉으면서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진짜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저는 몇 장을 더 찍었습니다.
모녀가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 아이가 엄마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대는 모습, 여자가 힘겹게 팔을 들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 저는 셔터를 누르면서 눈이 자꾸 따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카메라를 잡아왔지만 이렇게 눈이 따가워진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여자가 저에게 부탁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조용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사진을 하나는 액자에 넣어서 아이에게 줄 수 있겠냐고, 나중에 자기가 없어도 아이가 이 사진을 보며 엄마 얼굴을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세게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없어도 라는 말이 방 안의 공기 속에서 오랫동안 떠돌았습니다. 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제일 좋은 사진으로 골라서 제일 좋은 액자에 넣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두 글자가 어쩌면 그렇게 무겁게 들리던지 저는 한동안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저는 골목 어귀에서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카메라 가방 끈을 고쳐쥐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높고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38년 동안 이 일을 해온 이유가 어쩌면 이런 순간을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누군가의 소중한 순간을 필름에 담아주기 위해서. 그 단순하고 오래된 이유가 그날 아침 그 골목에서 다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사진관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그것도 그날만큼은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진관 문을 열고 들어가 카메라를 내려놓고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파일을 열어 한 장 한 장 들여다봤습니다. 수척한 얼굴의 여자와 그 곁에 앉은 작은 아이.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사진이란 시간을 붙잡는 일이라는 것을. 사진을 인화하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암실불을 켜고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인화지를 꺼냈습니다. 디지털로 뽑아도 됐지만 그날만큼은 꼭 직접 인화하고 싶었습니다. 현상에게 사진이 천천히 떠오르는 순간을 보고 싶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그 설레는 순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었습니다. 현상액 속에서 사진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이 완전히 떠오를 때까지 숨을 죽이고 바라봤습니다. 다 떠오른 사진을 집게로 집어 올려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아니, 잘 나왔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제가 38년 동안 찍어온 수많은 사진 중에서도 이 사진은 뭔가 달랐습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이 달랐습니다. 저는 사진을 몇 장 더 인화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한 장을 골라 창고에서 꺼낸 액자에 넣었습니다. 오래된 원목 액자였는데 제 아내 명순이 생전에 사진관 한 켠을 꾸미겠다며
사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쓰지 못하고 창고 한쪽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것을 꺼내 깨끗이 닦았습니다. 명순이가 쓰고 싶었던 액자에 이 사진이 들어가는 게 어쩐지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다시 그 골목을 찾아갔습니다. 철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이번에는 아이가 아니라 마른 체격의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 아버지였습니다. 얼굴이 헬쑥하고 눈빛이 지쳐 있었지만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꾸벅 숙이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딸아이한테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별것 아니라고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 간 뒤였습니다. 저는 액자를 남자에게 건네며 아이 오면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두 손으로 액자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돌아서려다가 문득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뒤통수에서 남자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두 글자가 골목 안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사진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랫동안 걸었습니다. 골목을 한 바퀴 빙 돌아오면서 이 동네를 새삼스럽게 바라봤습니다. 38년 동안 매일 보던 골목이었는데 그날은 왠지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고 새로웠습니다. 낡은 담벼락에 핀 이끼도 구멍난 보도블록 사이로 삐져나온 풀잎도 저만치서 할머니 한 분이 느릿느릿 걸어가는 모습도 모든 것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그냥 지나쳐왔던 것들이었는데 그날은 하나하나가 다 사진 속 피사체처럼 보였습니다. 사진관으로 돌아온 저는 유리문에 붙어있던 폐업 공지를 떼어냈습니다. 매직으로 쓴 글씨가 종이에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카운터 뒤 의자에 앉아 잠시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고 좁고 여기저기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그 낡음이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38년의 시간이 쌓인 공간이라는 것이 그날 처음으로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사진관을 다시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쌓인 진열장을 닦고 오래된 사진 샘플들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고장났던 조명도 새 것으로 갈았습니다. 한쪽 벽에는 그동안 제가 찍어온 사진들 중 마음에 드는 것들을 골라 액자에 넣어 걸었습니다. 아이 졸업사진, 노부부의 결혼기념 사진, 돌잔치에서 배를 잡고 웃는 아이 사진. 이 골목 사람들의 수십 년이 그 벽에 걸렸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난 어느 날 아이가 다시 사진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였습니다. 아버지는 예전보다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꾸벅 인사를 하고는 작은 봉투 하나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뭐냐고 묻자 아이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드리라고 했다고, 엄마가 그 사진 덕분에 매일 힘이 난다고 했다고, 그래서 조금씩 모은 거라고 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5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5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봉투에 넣어 아이에게 돌려줬습니다. 아이가 눈을 크게 뜨며 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받았다고 아저씨는 그날 그 사진 한 장으로 아주 비싼 것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날 그 방에서 셔터를 누르는 순간 저는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되찾았습니다. 이 일을 왜 시작했는지, 이 일이 왜 소중한지, 그 당연하고 오래된 이유를 그 작은 아이와 수척한 엄마가 되돌려준 것입니다. 아이 부녀가 사진관을 나간 뒤 저는 카운터 위에 카메라를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카메라였지만 그날은 그 어느 때보다 묵직하고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카메라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뷰파인더 속으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낙엽이 다 진 자리에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 옆으로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장바구니를 들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오랫동안 사진관 안에 울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소리는 제 가슴 속에서 울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38년 전 26에 제가 처음 셔터를 눌렀을 때처럼 그 소리는 맑고 선명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리고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이 골목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종수사진관은 그날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렇게 저는 다시 이 골목의 사진사로 이 골목 사람들의 소중한 순간을 담는 사람으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잘 들었습니다. 한마디